분위기와 마인드가 장면이 있었던 것이죠. 끝없는 학습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개선을 도모하고 이게 바로 이순신을 23전 23승으로 이끌어낸 장군의 마인드와 자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성과를 위한 장군의 학습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귀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의미학적으로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 외이, 소리를 듣는 귀잖아요. 준비하지 않아도, 열고 있지 않아도 들려요. 소리는 다 들리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중이는 뭐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올바로 알아듣는 귀를 우리는 중이에서야 합니다. 그럼 내이는 뭘까요? 이 사람이 차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속뜻을 알아듣는 귀를 우리는 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귀를 다 가지고 있더라. 어떤 자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귀를 담아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들음에서 오고 후회는 말함에서 온다라는 그 독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 그렇게 들을 줄 아는, 들을 수 있는 귀,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뤄낸 탁월한 리더가 되지 않았나. 바로 듣는 기술로 장군의 리더십이 완성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조직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직들, 여러분, 세련미가 떨어지는 조직은 텃세가 심합니다.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문화에서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은 리더가 공동체를 자기만의 것이냐 꽁꽁 묶어놓고 구성원들을 헤아려주지 않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직은 정보 공유와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어떤 조직이 성장할지는 우리는 뻔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 이런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공동체 내부에 가치 있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흘러다닐 수 있는 토양이 돼야 됩니다.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조직은 기회를 부여하고 개인은 기회를 통해 성장하며 그 성과가 다시 조직으로 지속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습 조직이고 성과 조직인 것이죠. 이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들은 자기 개발과 학습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책의 리더십 요소는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중에 오늘 바로 붓을 놓고 칼을 들다.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뭐였나요? 바로 정체성, 본질 얘기한 거죠. 조직 안에서 본질, 임무와 업무에 대한 얘기 기억해 주시고요. 쌍권의 지시에 단어이 뭐라고 말하다는 바로 책임감 있는, 균형감 있는 그러한 조직에서의 모습, 문화를 얘기한 것이고요. 바로 학습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연과 책은 보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고 또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든다.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세 가지 주제에서 얘기했고 나머지는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장입니다. 전략을 짜라. 제가 좋아하는 얘기예요. 선자병법에 있는 얘기인데요. 대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하는 자는 다른 싸움에서도 계속 이길 분산이 크다. 하지만 이미 패하고 나서 뒤늦게 대책을 세운 자는 다음 전투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 계산이 많으면 이기고 계산이 적으면 지는 것.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계산이 없을 때는 말할 것도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무런 계산이 없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지금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은 삶, 나은 행복, 나은 성과를 위한다면 계산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꼭 필수해야 하겠죠. 그런 계산하는 여러분들,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재밌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네네. 혹시 질문 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이순신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네. 강의 잘 들었는데요. 책을 안 읽고 이렇게 처음 본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모두의 저 질문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제 이순신 장군을 다 이렇게 저희가 존경하고 거의 뭐 표상같이 여기는
저 그러는데 이렇게 난중일기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이순신 장군이 좀 이렇게 원균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인격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신성시화까지 우리가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점 하나 하고요. 이렇게 신격화 시킨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시군요. 아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본일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그 원균과 뭐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일기에 많이 써 있어요. 이 자식이 딴지를 보내. 술 먹고 깽판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원균이 선배예요. 먼저 해군 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선배고 나이도 많은데 후배가 먼저 지키고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겠죠. 인간적인 면모에서 400년 정도 돌아가지 않으면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기록은 역사는 기록을 남긴 자의 편이잖아요. 장군이 기록을 보면 그런 갈등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심각화된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책에 써놨어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똑같이 인간이고 슬픔을 겪고 인내를 겪고 자식이 죽었을 때 한 발이나 코피를 쏟아가며 괴로워했던 아버지였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성과들 우리가 12척 갖고 330척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런 성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신격화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니까 그건 뭐 우리의 책임이죠. 또 두 번째 하셨던 얘기. 네, 두 번째는 이제 거북선이 그때 이제 우수한 그런 그 배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후에 역사적으로 그 배가 이렇게 살아남지 그러니까 계속 존속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네. 거북선이 몇 척이 만들어서 전주에 사용됐다라는 기록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하기로 약 2척, 3척 정도가 건조가 돼서 싸웠을 것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를 하면서 다 소멸됐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우수한 배. 왜 안 만들었냐? 네, 그게 좀 야, 이거는 해군 이 지휘관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배를 안 만들었을까 진짜로? 근데 판옥선이라는 탁월한 배가 더 주력이었어요. 거북선은 몇 척이 안 됐고요. 주로 전투를 하면 판옥선이에요. 판옥선이 왜 탁월한가는 여기 필승 전략 규제 예의습니다. 5개로 규제. 일본 배는 요만했는데 우리 배는 이만해요. 훨씬 더 높았어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얘네는 삼나무고 게임이 안 됐어요. 얘들을 올라갈 때 겨울날 다리도 짧아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배가 높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강점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거 보시면 확실히 조선의 배가 왔다구나라는 걸 아시네요. 마이크였네. 아까 그 너무나 좋은 말씀 재밌게 들었고요. 그 노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정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아랫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는 거를 잘 참고 들어주는 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옳은 지식을 가지고 노를 하면 좋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들이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훨씬 더 경력이 많잖아요. 근데 이만한 걸 가지고 늘 사사건건 노를 하는 노를 위해서 노를 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듣고 그냥 무조건 노를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늘어날까 봐 좀 우리 여기 저기 직원들도 많이 와 있어요. 직원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네. 그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내가 아는 것이 다 있냐? 진짜 그 사람들이 세거든요.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서울 제일 잘 알듯이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조직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윗사람은 노를 인정하는 그런 마인드, 아랫사람들은 이렇게 용기 있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 이것이 이제 건강한 문화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님한테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되게 따끈따끈하다. 마침
방금 보고 온 것처럼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게 정말 재밌게 시간을 정말 이야기처럼 빨리 이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희가 그 소감문 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문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느꼈던 것들 그다음 작가님께